짜잔. 오늘은 먹으면서 네. 그런 의미기도 하고. 요게 뭐야? 뭐 같아? 딱 봐봐. 젤리, 응. 탕. 이거 뭐 당 떨어질 때 네, 먹으라고 드신 건가? 당 채우려고 갖다 놓은 것도 있고 포도당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포도당. 이거 봐요. 또 이제 어려운 얘기 하려고. 쉽게 풀어줄게. 쉬운 얘기? 조금만 들어봐요. 하실래요? 선생님. 알겠어요. 포도당은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잖아. 네. 가장 기본적인 이 포도당 영양소가 없어서 이 포도당을 구하기 어려워서 죽음을 맞는 아이들이 있대. 정말 제발 아니길 바라긴 한데 혹시 북한인가요?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당시 2천만 인구 가운데 3에서 5%가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고. 근데 굶어 죽고 뭐 영양실조가 생기고 사실 이런 게 요즘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권고가 아니라 당연히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맞아. 지금의 우리처럼 이 화가 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도 있었어. 90년대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했던 김지은 선생님의 이야기야.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게 됐어. 왜 갑자기? 쌀을 좀 구해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북한 밖으로 나가셨대. 진짜요? 아들마저 굶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 입안 반덩이를 아이들이 입에 떠넣지 못해서 엄청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한 거예요.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비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엄마의 마음이었더라면. 근데 소아과 의사로서의 삶이었다면 북한에서는 나름 좀 괜찮은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북한에서도 이 의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존경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 근데 이 북한의 시스템 자체가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의사가 되면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구역이 할당된대.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공무원 같은 존재라고 그래. 근데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가 한국은 의료인이 개인적으로도 어떤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만 북한은 다 국영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과 배급을 지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 경제가 어렵고 국가에서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의사도 일반 사람들과 생활이 크게 다를 수는 없어요.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병원도 그 여파로 뭐 치료약이 없고 제가 환자들 치료하는 게 자유롭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경제난으로 이런 치료약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도당 링거 하나만 맞아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맞아서 매일같이 서너 살이 되는 아이들이 죽어나갔다고 해.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의사로서 김지은 선생님은 항상 죄책감과 자기 삶과 직업에 대한 회의감까지 느끼셨대. 영양실조라는 기본적으로 설사를 동반을 해요. 그러면 사실 그럴 때는 닌게르가 제일 좋아요. 그치, 링거 한 방이면 괜찮아요. 좋아지는 건데. 그 정도 하면 살려낼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의사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 못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내가 그때 당시 의료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망하는 내 새끼를 안고 내 아이를 안고 엉엉 우는 그 아이 부모와 함께 거기서 함께 울어주는 거 그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뻔히 상황들이 아이들이 다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 죄책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선생님이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게 됐어. 왜 가게 됐을까? 왜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하는 아이를 보고 쌀을 좀 구해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북한 밖으로 나가셨대. 진짜요?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
이때 선생님에게 아들이 한 분 있었거든. 이 혼자 기르고 있는 이 아이에게 먹일 쌀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 쌀만 좀 구해오자라는 마음으로 국경을 넘은 거야. 아들마저 굶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은 맨 처음 두만강을 넘었을 때 다시 북한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 돈 벌어서 쌀 구해서 올 생각이었으니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야. 북한에서만 의사지 뭐 중국에서는 그저 탈북한 여자일 뿐인 거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뭐 선생님이 상상도 못 해왔던 일들. 네. 정말 그냥 음식점에서 일하는 일. 할머니들 수발 들어주는 일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시간 나면 민박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심지어 호객행위를 해서 손님을 모셔오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대. 와. 그때는 사실 내 상황이 비참하다 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공안이 눈을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있어야지 계속 떠돌이 할 수도 사실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처음에 와서는 중국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안착이 돼야 그래서 안정이 좀 되고 그렇죠. 물론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그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도 이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3명의 사람들을 알게 돼. 이 3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됐다고 해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 네? 귀엽다. 먼저 첫 번째 사람.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 첫 번째 선생님이 중국에서 만난 사람은 막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신세를 지던 그 집의 주인분이셨대. 근데 김지은 선생님이 신세 지는 이 집주인분 네. 하루하루 네. 매일매일 네. 새밥에 새 고깃국을 끓여서 줬던 거야. 매일매일요? 그치. 그냥 김치 줘도 먹는데 그러니까 고기는 빼줘도 되는데. 왜 자꾸 밥을 새로 해주고 왜 고깃국을 새로 해서 주는 거지? 은근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던 어느 날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 집 처마 밑에 꽝꽝 얼어붙어 있는 밥덩이랑 고깃국이 보이더래. 네. 잘 됐다. 집주인에게 가서 새밥을 짓지 말고 저거 데워서 나 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하, 저거 우리 집 개 주려고 꺼내놓은 거예요. 저거 우리 집 개 주려고 꺼내놓은 거예요. 아, 근데 저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개도 안 먹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개가 먹으라고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개도 느끼해서 안 먹는다. 그렇게 주인집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 이 밥에 고깃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북한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저 이 밥 한 덩이를 아이들이 입에 그 이 밥 한 덩이를 아이들이 입에 떠넣지 못해서 엄청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걔보다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